이제 오늘 내란 특검에서 또 그 국가안보실이 이제 그 무인기 띄운 거, 드론 띄운 거 얘기가 지금 얘기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그 대통령실 거쳐서 간 얘기를 대통령실에 그 김용현이 직접 관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일보에는 그냥 안보실의 보도가 안보실을 거쳐서 대통령실로 갔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다른 보도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김용현이랑 고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경향신문 보도는 김용현이 직접 그 합참 어차피 근자에 있는 거는 합참을 패싱한 거기 때문에 합참 패싱하고 거기에 있는 본부장과 연결을 해서 그 드론 작전을 계속 이제 진행을 시켰다는 거고 또 이제 오늘 한국일보도 재밌는 거는 안보실이 관여가 돼 있다. 대통령실 보고하기 전에 안보실을 거쳐서 갔다는 건데 이러면 안보실에 지금 이 한국일보가 적시한 사람은 인성환 전 안보실 2차장을 지목을 했습니다. 요때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보고 체계와 내용을 인지했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도가 적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오히려 이제 김태호 그 전일 차장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뉴스도 보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안보실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안보실 가면 제일 시급한 과제가 김태호랑 친해지기랍니다. 근데 어떻게 김태호 차장이 이걸 몰랐을까 무인기. 그래서 지금 모든 뉴스가 벌어지고 있으면 최상병 사건 말고는 좀 약간 비껴나 있는 느낌이거든요. 김태호 차장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본인이 영리하게 뭔가 본인이 피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좀 특검이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 풀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드론 작전에 대해서 김태호 전 차장이 알 가능성 아니면 얼마나 연루가 됐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태효 1차장 시절에 그 휴전선 부근에 있는 HID 부대를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그 실제로 그 훈련하는 것도 그 참관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말 뜬금없는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대단히 의심은 많이 가요. 근데 아직 딱 부러지는 뭐가 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안보실 1차장이 더군다나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고 HI 부대의 소재 자체가 비밀인데, 물론 안보실 1차장은 비밀 취급 인가도 받고 뭐 다 있겠습니다만 그 군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 가서 왜 그걸 관람을 하고 갔다 오지 거기까지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꼬리가 안 밟힌 건지 아니면 특검이 뭔가 있는데 아직 터뜨리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보실 1차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상하거든 모든 게. 그러니까 합참을 패싱했느냐가 저는 핵심 쟁점 1하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용산에 있던 어떤 누군가가 아무튼 주체가 돼가지고 평양에 드론기가 됐든 이런 거는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김용현이냐 누구냐 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던 게 저는 아무래도 국가안보실이 핵심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국가안보실에 실질적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김태효 1차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말처럼 분명히 주도적으로 뭘 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증거가 안 잡히는 거야. 야, 그렇다면 김태효가 만약에 뒤에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배후에서 있어놓고 김태효가 윤석열과 뭐 소통을 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그럼 있죠. 김용현만 약간 지금 그러면 뭔가 그 안에서 김용현도 찌부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 김용현보다는 저는 김태효? 적어도 이 외환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훨씬 많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김태호 전 차장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 같아요. 꼬리도 안 밟히고 사실 그 내란한 날도 기자들하고 술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 굳이 그날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저는 알리바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분은 어디까지 관련이 됐을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외교안보 스승이라는데 그리고 사실 김태호가 한 실책이 많거든요. 남북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계속 믿고 따른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양반이 사실 그 이명박 때 이제 비핵개방 3천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실적이 하나도 없고 뭐 논란만 많았는데 항상 그 요직을 차지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 이제
당에 계실 때 저쪽 당에 계실 때 혹시 좀 오가면서 뭐 거치거나 아니면 좀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 아니 뭐- 처세술에 대해서? 김태효 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없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동작 빠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어느 틈엔가 가 있어.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회창 총재 시절에 이회창 총재에게 아주 급 항상 보면 그쪽으로 머리가 비상하더라고. 이회창 총재실에 제가 그 출입을 했었는데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당연히 아는 분이죠. 예, 당연히 아는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창 총재의 큰 아들을 통해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해창 총재가 그 큰 아들을 그렇게 예뻐하고 아낀대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얘기하면 들어준다는 거야. 그렇게 하더니 거기도 비선이. 그 다음에 그냥 친박으로 갈아타서 완전 친박의 핵심 하다가 뭐 홍준표 당대표 출마했을 때는 홍준표 당대표 후보 바로 옆에가 있고 막 하여튼 기가 막힌 사람이 있더라고. 그 친윤까지 계속 왔습니다만 그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김태효 차장도 그런 스타일 아닐까 싶어요. 그래 과거에 뭐 비슷했을까마는 그런 처벌을 받은 MB 때도 그런 처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그게 좀 이제 이게 뭔가 이제 훈련이 되면서 이게 더 치밀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진 게 아닌가. 그랬을 수 있죠. 네. 그것도 그런 생각 사실은 들더라고요. 일종의 뭐 좋게 봐주면 해외에서 공작하다가 그게 걸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로 물론 이제 사면복권을 받았죠. 네, 윤석열 그랬죠. 때 받고 이제 바로 그 공직에 임명이 됐습니다만 더 조심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알리바이 이런 거에 더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가장 그 조심스럽지 않고 막무가내 정권이었잖아요. 우리가 또 나중에 저걸 설사 계엄으로 물러나지 않았어도 저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맞아요. 버렸을까 했는데 네. 이게 조심스러운 분도 계시고 이걸 뭐 웃어드려야 될지 그 와중에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었다. 그 이제 좀 넘어가면 오늘 뉴스 지금 눈에 띄는 게 사람들이 제일 이제 열받아하는 부분인데 내란 특검이 내일 그 한덕수를 이제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계엄 가담 방조 혐의 의혹이고 그래서 계엄 선포문 뭐 사후 그 작성하고 폐기한 것도 있고 뭐 선포문 몰랐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따로 프로를 합니다만 한덕수가 나갈까 안 나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절대 못 나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 나가더라고요. 나가고 뭐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나간다는 저도 건 호남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막 이러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관료 담당을 좀 오래 해봐서 고건 전 총리도 담당을 해보고 이제 제가 반장하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 날아가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저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그치. 깊은 뜻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여기 대해서 좀 네. 피의자로 해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내일 부르면은요. 네. 못 나온다?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저는 바로 도파민 도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미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CCTV는 물론이고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 특검팀 입장에서는 바로 어떤 그런 조처를 취할 수 있을 만한 저는 증거가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끌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상민까지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그래 내란 특검에서 모르는 거죠 내일. 그러면 내란 특검이 그간 좀 조용했잖아요. 사실. 조용했죠. 내일이 날이다.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조용했다.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내란 특검이 굉장히 성과가 많았잖아요. 그간. 처음에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순지개병 특검팀은 네. 이제 조금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방대하진 않으니까. 네, 예, 네, 그렇죠. 수사에 딱 정해져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가 또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사람들이 이거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는 그렇죠. 걸 확인시켜 주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월하고 김건희 특검팀이 일이 너무 많은데 성과가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는 반면 내란 특검팀은 처음에는 성과가 나오다가 지금은 뭐하지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한덕수에 대해서는 뭐 하나 내일 친다. 뭐 하나 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뭐가 없어요 지금. 아니 이상민 전 장관 구속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됐죠. 네. 네. 그리고 뭐가 없었어요. 오늘 이상민 불렀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렇기 또 때문에 조사하겠고 뭐. 적어도 지금은
또 다른 성과를 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럼 내일 가서 못 나온다. 아, 내일 그 가서 얘기는 이제 긴급 체포를 하고 사후 영장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러지는 않고 사전 영장을 치지 그럼 않을까요? 내일 조사하고 일단 집에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그 이제 다음 바로 날에 친다. 네. 치지 어쨌든 않을까. 조만간 저희가 이 해보면서 느낀 게 제일 그 호응도가 높았던 게 있었는데 한덕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막 불을 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한번 윤석열 다음으로 미워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요 순으로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워낙 해경직관 일을 네. 너무 많이 벌였고 대선 기간에 특히 이해할 수 없네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내면에 꼬름한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냄새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그렇지라고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걸 여지없이 너무 확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노무현 정부 때 뭐 하여튼 공직자 출신 중에는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죠. 네. 그때 경제부총리 했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무총리 했지, 그 다음에 주미대사 했지, 뭐 무역협회 회장 했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국무총리 계속했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기준은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대선 출마하면서 뭐 여지없이 그거를 그냥 박살내고 지금 드러나는 증거에 의하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게 네.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특검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맞아. 심우전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내란 국무회의 끝나고 박성재가 정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면서 심우정 총장이랑 통화하고 그리고 합수부의 검사 파견 뭐 이런 거를 그때 회의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보인 행태가 더더욱 이상하고 그러면 내란 특검팀이 이 부분을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할 법도 한데 제 개인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상하게 이 부분은 좀 더디거든요. 네, 네. 이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출국금지팀 그것도 앞에 그렇죠. 배치하고 예. 얘기도 있었었고. 아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 특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제일 커요. 내란 특검이. 거긴 파견 검사만 60명 있어요. 그렇죠. 예. 60명이면 요새는 좀 늘었나? 대전지검보다 검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대전지검 정도 규모보다도. 근데 구속 달랑 몇 명하고 끝? 네.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이후에는 뭐가 한 없어요. 게 없어 보여.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진작에. 그래서 내일 한덕수 소환이 이제 그 신호탄이다. 앞으로 뭘 좀 보여주려는 아니,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진짜. 희망사항과 뭐 네. 이제 뭐 이걸 담아서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이제 여권 얘기하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에 이제 이후 얘기인데요. 오늘 좀 민주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네. 떨어졌는데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그만큼 당했으면 이걸 당연히 털고 갈 시점이 됐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찬반이 갈리는 의견인데 여하튼 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앞으로 특히 지금 여권에 미칠 영향 같은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지지율 하락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렇죠. 사면을 한 게 아닌가. 그걸 전혀 몰랐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게 좀 있었다라고 보고 다만 언론들이 조금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럼 조국 전 대표의 다음 행보는 뭐냐? 네. 그리고 뭐 어떤 언론들 여러 해석을 한 거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차기 이런 후보군들이 조금 이렇게 부각되는 어떤 그런 후보들이 없다 보니까 네. 조국 전 대표를 최대한 또 그런 후보군에 이렇게 합류시켜 가지고 뭔가 경쟁 구도를 좀 마련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무슨 대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음 어떤 지방선거 지선이나 뭐 이런 보궐이나. 쪽을 통해서 좀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판단과 검증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단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에 오셔서 네. 아직은 이제 완전히 그 뭐 좀 있지만 약간 제3자적인 시각을 좀 갖게 되잖아요. 좀 네.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분명히 큰 요인이죠. 저는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49%의 득표율에 60%를 확 넘어갔던 지지율 그 차이는 분명히 찍지는 않았지만 취임 이후에 특히 한 달 동안 보여줬던 중도 실용적인 모습에 그 응원을 보내는 표가 있었거든요. 네. 지지율이 그게 거의 15% 이상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층에서 이른바 중도층 내지는 스윙 보터들이 보기엔 이건 뭐지 하는 지점을 만들어냈어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 그것도 형기의 3분의 1 정도밖에 복역 안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면 복권이 일종의 지지를 잠시 유보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을 출마한다고 하면 그래 뭐 네. 욕심이 과하진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조 같다. 대표가 어쨌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하시고 자기 효능감을 입증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뭐 이제 실망도 했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조국 혁신당 하고 하는데 또 그 윤석열에 열받았던 이 가슴을 끓게 하는 뭔가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 효능감은 이제 조 전 대표가 직접 본인이 앞으로 해 나가시면서 좀 이제 검증을 본인이 이제 증명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